강릉 경포 해수욕장에 갔다가 올라오는 길에 오대산을 들리게 됐는데, 오대산에 며칠 머물다 보니 탄호 스님께서 제가 온 거를 알고 계셔서 김태건 씨가 아우 되시는 분인데, 탄호 스님 메모지를 가져오셨는데 보니까 탄호 스님 친필입니다. 내용이 금일 중으로 상의할 일 있사오니 내사 요망 탄허, 이렇게 해서 메모지가 왔기에 그럼 오늘 올라가도 되나. 그래서 그날 올라가서 만났을 때 탄호 스님과 만화 스님을 함께 뵙게 됐습니다. 저한테 부탁드리는 것이, 보시다시피 월정사가 지금 전소가 돼가지고 법당이고 뭐이고 다 그냥 그 김백일 장군으로 인해서 전소가 됐는데, 이걸 복원하기 위해서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으니 거기에 좀 동참을 해주겠느냐 하고 저한테 말씀하시길래 일주일만 시간을 내서 좀 아버지한테 승낙을 받아보겠습니다 했더니, 아버지께서 네가 뭐이 답답해서 월정사에 가서 생활을 하려고 그랬느냐. 그래서 아버지도 역시 불자십니다. 예, 할아버지도 그렇고. 그래서 그럼 제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러고서 월정사에 몸을 담게 됐습니다. 예, 그게 인연이 돼서 월정사에 있게 됐습니다. 방산굴에 계시면서 탄호 스님께서는 화엄경 역경 사업을 하고 계셔서 원고지를 제가 문방구에서 늘 배달해 드렸습니다. 예. 만화 스님께서는 월정사 주지라는 책임을 맡아가지고 계시면서 그 온 도량이나 전 월정사가 사교구 본사가 되다 보니까 인사관리나 재산관리를 모두 함께 통틀어서 하게 되다 보니 늘 그저 그 복원사업에 열중해도 바쁘신데, 뭐 동분서주 그렇게 바삐 생활을 하시게 됐습니다. 저는 종무소에 근무를 했습니다. 예. 복원불사를 위해서 벌채 허가가 안 나는데, 그걸 불법이지만 사찰림에서 월정사 소유 산에서 나무를 벌채를 해서 법당 복원불사해놨는데 그 용도가 쓰이는 것이지 무슨 판매를 목적으로 해서는 아니었고, 교도소 생활을 하실 때 구명운동을 또 해야 되잖아요. 빨리 하루속히 출소를 하셔서 빨리 귀사하셔서 하던 일을 마무리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하니까 저희들은 뒤에서 그저 그 스님에 계신데 그저 영치금도 드려야 되고 다녀야 되고 그랬죠. 만화 스님께서 어려우셨던 점은 그때 재정이 좋지 않았어요. 예,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지도 않았고, 그래서 문화재 관람료라든가 공원 관람료라든가 이게 없을 때거든요. 국립공원으로 지정을 하려고 그럴 때 관리공단에서 그걸 동의를 할까 말까 하시다가, 그래도 국립공원이 되면은 사찰에 더 드이지 더 손해는 없을 거 아닌가 해서 예, 동의를 했고, 동의를 해보니까 그 다음에 공원법에 적용을 받아서 또 따라서 불편한 점이 또 한두 가지 있어요. 논이 지금 있는 것도 그전에는 쌀이 없어서 쌀을 사다가 먹고, 저 법당에 들어오는 쌀 가지고는 그건
전향이라 되지도 않고, 월정사 산내 암자가 전소됐을 때 한암 스님으로 인하여 상원사는 그대로 그냥 보존이 됐는데, 그 외의 암자는 다 월정사를 비롯해서 전소가 됐었거든요. 그게 보상이 나왔습니다. 그 보상비 나온 게 저 대화 하한리에 논을 샀어요. 그게 이제 보탬이 됐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때 그 책임을 가지고 그 월정사를 이끌어 가셨는데, 그 고통을 아마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한 5, 60명 이렇게 됐어요. 조금 있을 때 한 50명. 그렇지 않으면 한 40명. 그랬어요. 탄호 스님이 영원사 토굴에 계시다가 거기서 그 역경 사업을 하시다가 월정사 방산굴로 오시게 된 전인데, 그때는 더 어려웠어요. 다행히도 대한항공 조주근 사장이 그 시주를 법당질 때 50%를 담당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복원이 좀 쉽게 좀 이루어졌습니다. 68년도에 들어와서 현혜 스님께서 현혜 스님께서 월정사 임명장을 받아가지고 지금 월정사 주지스님 함께들 오셨을 때가 91년도, 2년도까지 있다가 그만뒀습니다. 예. 그러니까 70년, 80년, 90년, 한 30년 있었는데, 만화 스님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몇십 년을 이렇게 지냈는데도 보면 우리 정념 스님께서 너무나 큰 업적을 남기고 계셔요. 아주 큰 스님 중에 큰 스님이에요. 예, 나는 항상 마음속에 그렇게 그립니다. 야, 정념 스님 같은 분이 또 한 분 계신다면 얼마나 좋겠나. 월정사에 지금 아주 그냥 정령 스님께서는요, 만화 스님이 그림을 그린 걸 생각을 한 걸 다 하시는 거예요. 다 하시는 거예요. 그 길도 금강연의 금강교고 그 다리도 만화 스님께서 점심 공양을 하고 제 손을 잡아요. 나오라고. 그걸로 산책을 했습니다. 이렇게 다리를 놓고 이렇게 걸으면 어때? 그 금강연 물을 건네는데 알로 안 건네고 아래는 짚으니까 우로 건넸어요. 지장안 가는 쪽으로 건네서 이렇게 가다 보니 앞으로 이렇게 길이 나야 돼. 국립공원에서 이거 포장하는 거를 만화스님이 반대하셨어요. 전나무 숲에 무슨 아스콘을 까느냐고, 포장을 해놓으면 나무도 잘 못 자라고 보기도 흉하다. 여긴 자연 그대로 놔둬라. 그게 만화스님의 그 유지입니다. 그래서 이 전나무 있는 데를 나무 풀 한 포기를 안 건드렸어요. 그래 우리 스님께서는요, 그렇게 산책해지면서도 나무 한 조각을 집으면은 그걸 들고 다니셔요. 그 저도 하나를 주어요. 그게 아궁이에 들어가는데 그때는 그 시설이 지금 같지 않거든요. 지금은 심야전기로 와가지고 보일러 시설인데. 그래, 그렇게 나무 한 조각까지 아끼시는 분이 있어요. 지금 살아 계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지금 월정사 이 모습을 보셨을 때 우리 만화스님께서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건 다 보고 듣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 우리 그 유지를 받들어서 그 월정사의 그 빛을 더 발하는 그 정념 스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네. 도로에 월정사라는 그 의미가 상당히 우습습니다. 한가운데 이렇게 돌이 보이는 게 이렇게 반달형이 보입니다. 돌이. 가다가 이렇게 자세히 보면 이렇게 보이면 이렇게 헤쳐보면 완전히 반달이에요. 초생달. 예. 그게 이렇게 있었고, 조금 올라가면 금강연이 딱 보이는 데선 범바위예요. 여기 돌이 있던 게 범바위. 그래서 그 돌멩이 하나 안 건드린 게 범바위. 조금 숲에 들어가면은 도보를 걷다 보면
달바위. 달바위는 월정사하고 달월자 쓰니까 굉장히 관련이 되지 않습니까? 그 시봉을 하실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무대 가서 감기약을 지어다 드리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다니셨는데 그 후로 열반을 하셨거든요. 그 군인이 하루는 관광객이 필름을 주길래 받으니까 그 내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보도 듣도 스님들한테 들은 게 아니에요. 그 군인한테 군인이 제대를 하고 만기 제대를 해가지고 속가에 가서 생활을 하다가 그 필름이 이게 오대산설애가 군대 생활할 때 촬영을 한 거다 갖다 드린다고. 그래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가서 사진관에 가서 현상을 해가지고 그게 이제 돌기 시작해서 그마저 열반상이 지금 한암스님 그 열반상이 그래도 보존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그리고 탄허스님 보십시오. 월정사 재정이나 모든 게 그렇게 어려운데 탄허스님이 화엄역경 사업도 춥고 배고프고 원고지 없이 어떻게 됩니까? 원고지도 있어야 되고 먹어야 되고 신도들 오면은 신도들도 그걸 해야 되고 그런데 탄허스님이 계시면서 신도들도 더 많잖아요. 예, 많이 오시고 했는데 아마 탄허스님께서 다른 곳으로 가셨을 것 같아요. 만화스님이 안 계셨으면 거의 그래요. 만화스님이 공양주를 하루에 쉬면 제가 하루에 하고 이랬어요. 공양주 보살이 없었습니다. 식군 많죠? 근데 만화스님께서 그러면 하루 이틀 바꾸지 말고 일주일씩 하자 우리. 그래서 만화스님이 일주일 공양주를 해주면 일주일은 또 제가 했어요. 그 만화스님하고 그것도 있어요. 그때 재밌었습니다. 예, 심지어 어떤 날은 돌을 씹으면서 스님 어떻게 쌀을 이렇게 이러냐고. 근데 그 만화스님 찬물에다 쌀을 이지 말고 뜨신 물에다 이르라는 그것도 말씀을 하시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돌을 다 걸을 수 있다고. 예. 그래서 공양주 없이도 생활을 했고 뭐 쌀도 떨어져 봤고 근데 화엄경 그 특강을 탄허스님께서 신검당 서불당에서 한 달간을 하실 때 고졸 이상만 자격이 있어요. 그 화엄경 그 특강에 참여하는 사람은 중졸까지도 안 됐습니다. 고졸 이상. 그러니까 거의 그 지식층에서 참여를 했어야 돼요. 그 스님도 마찬가지고 속인도 그렇고. 특강 하실 때요. 아침에서 저녁 우리 일과가 끝낼 때까지 특강을 이어졌는데 그걸 한 40일간 해봐요. 그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 특강비가 이제 속가로 말하자면 학원비겠죠. 예? 그런데 그게 없다고 그랬어요. 예, 없다고. 근데 이제 스님과 속인과 포함이 됐거든요. 그게 전부 스님만 받으신 게 아니에요. 속인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어떤 그 차이가 있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탄허 스님이 출장을 가시는 날이 많아요. 출타를 하시는 날이. 그러면 그거로 인해서 제가 이게 내일 총무원으로 발송을 해야 되는데 탄허 스님, 주지 스님 결제가 안 났으니까 이 발송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독촉을 받아요. 스님께 제가 만화 스님하고 의논을 해보니까 만화 스님 아니 탄허 스님 그럼 사표를 내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다시 임명을 받아야 되겠다. 그게 어느 때 일어난 일인가 하면 12.7 범납 사건 아시죠? 그 당시에 월정사 내분이 그때 일어났거든요. 바로 고무렵에. 지금 스님들께서는 아주 원리 원칙대로 그대로 그 룰 그대로 바동을 받아가지고 들어오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무력이나 뭐 이런 거 하나 없이
월정사가 이렇게 잔잔해지고 평화로워지면서 거기에 그 발전도 많이 되고 아주 도량이 아주 면모일신을 했어요. 제가 심은 그 산사나무 법당을 제안해서는 좌측이고 법당에서는 우측이 되죠. 그 나무가 그 제가 요런 나무를 갖다 심은 겁니다. 그게 지금 이렇게 컸잖아요. 그 나무를 제가 지난번에 갔을 때 이렇게 만화스님 백주 그때 갔을 때 또 찍어오고 그랬는데 이럴 때 만화스님이 좀 계셨으면 얼마나 좋겠나. 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법당 보건불사를 인해서 스님은 한 번 다녀오신 게 아니고요. 제가 알기에도 2차례인가 3차례인가 예, 그렇게 다니면서 그러니까 강원도 도지사 엄병길 지사가 월정사에 그 참석을 했을 때 탄호 스님이 선언을 하셨죠. 감방을 가더라도 우리는 이 보건불사를 마무리하겠다. 당신네들이 불질러 놨는데 내가 내산나무 내가 비워서 하겠다는데 왜 교도소가 뭔 말이냐, 감방이 뭔 말이야. 그건 이치에 맞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선언을 해주셨어요. 어떠한 역경을 딛고도 우리는 보건불사 마무리를 한다. 그러면서 끝내 그거로 해서 이제 거기에 대한 거는 이제 과히 하나둘 우리가 좀 벌채를 해도 그냥 넘어가고 그랬죠. 그 다음에 만화스님이 옥고를 치르시면서까지 보건불사에 임하셨다는 거, 그거는 참 이거는 오대산이 아니고는 다른 사찰에서 얘기를 하면요 뭐 그랬을까 하는 이거 전혀 이거 상상도 못하는 일입니다. 6.25 동란으로 인해서 전소를 시켜놓고 거기서 그걸 다 먼저와 같이 그 100% 복원은 못했어도 그래도 형식적으로 거의 한 99% 정도는 해왔잖아요. 그런데 또 지금 월정사 주진께서는 거기다 전시관이니 박물관이니 뭐 하여튼 뭐 가보면요 놀라워요. 야, 천지개벽을 해. 그 월정사가 그렇게 좋아졌으니 거기 살고 싶지요. 예, 옛날 생각하면서 거기 살고 싶지요. 근데 또 환경에 지배를 받는다고 여기 우리 임보스님께서도 너무 인자스러우시고 저한테 또 잘해 주셔요. 그래서 우리 스님의 덕으로 지금 85세예요. 정축생. 예.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임보스님 덕으로 이렇게 잘 있습니다. 마루고 뭐 이건 다 놓기 전이거든요. 전에 부처님 조성을 했어요. 근데 개근불사 할 때는 대한항공 조중훈 사장이 육순 기념으로 개근불사했죠. 그 종도 오고 종이 오면서 개근불사 내가 지금 금년에 60입니다. 그 기념으로 월정사 부처님 개근불사를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때 개근불사를 했어요. 그 전에는 그냥 돌 색깔 그대로, 예, 그대로였었는데 경주도 그렇게 가셨고, 그 경주를 왜 가십니까? 그러니까 거기 돌이 제일 좋다네. 예, 거기 돌이. 법당이 완성되기도 전에 부처님 조성을 하더라고. 그래. 그 다음에 부처님 이렇게 모셔놓고, 그 다음에 이제 나무를 깔더군요. 그러면서 내부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전에 내부 마루도 놓기 전에 모든 거 그 학이고 뭐이고 다 조성하기 전에 부처님 먼저 모시더라고. 법당 비만 안 맞게 해놓고 탄호 스님 부도비를 어떤 게 좋나 해서 그 좋은 걸 그냥 대충 어느 거 해. 뭐 지암스님 거 같은 거 해. 누구 거 같은 거 그냥 해. 이게 아니고요. 현지를 출장을 가셔서 그걸 가서 사진을 다 담아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쌍계사에 한번 가신다고 그래요. 그래, 왜 가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탄화스님 부도비를 그 조성하기 위해서 거기께 제일 그래도 좀 마음에 드는데, 그걸 가서 좀 보고 오겠다고 그래서 다녀오셔서 가시면서 면사무소에서 주민등록증이 나오면 찾아다가 내가 놔라. 내가 며칠 날 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찾아다 놨어요. 찾아다 놓고 나는데 안 오셔요. 날이 좋질 않아요. 그런데 어떤 객승이 한 분 오셨는데 만화스님하고 진부시내에서 막국수를 잡숫대는 거예요. 식사를 하고 나는 나대로 먼저 왔는데 아마 들어올 거라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아, 오시겠죠. 저하고 약속이 돼 있습니다. 이거 뭐 가져가실 게 있어요. 근데 주민등록증의 소리는 객스님한테 안 하고 이제 저한테 들려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들리시겠죠. 안 오셨어요. 탄원스님하고 만화스님하고 몇 달 차이가 안 돼요. 그러니 저는요, 그때 보면 탄원스님 열반하시지, 만화스님 그러지, 그 조금 더 명주스님도, 명주스님이라고 있어요. 상자 되시는 분. 박대하 스님. 만오가 있었어요. 고신옹감에다가 그냥. 전부 또 다비식을 오대산사 했잖아요. 만오 스님만 원주 화장장에 갔었어요. 월정사가 안정이 되고 이래서 좀 편안해졌을 때 그런 거 좀 보고 돌아가셨으면 얼마나 좋았겠나요. 탄화스님도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그래서 고생하신 걸 이래 보면요, 어느 스님이 그런 고초를 겪고 승려 생활을 하셨을까? 나 월정사 주지 안 한다고 그러시면 고만이고, 예, 주직 내놓고 그냥 뒤로 물러앉으시면 고만인데, 그거 마다하시고 다 그 풍파를 이겨내면서 월정사를 아주 이끌어온, 오늘의 월정사를 이루게 한 그 장본인이 바로 만화스님.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후에 스님 돌아가신 다음에 주민등록증을 내가 보니까, 이 주민등록증을 보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도대체 이걸 찾아만 가셨어도, 면사무소에서 이걸 찾아다 놓으라고 그래서 보관을 하고 있었는데, 이걸 안 찾아가지고 전국을 누비어 다니시고 그러다가, 그것도 탄원스님 부도비를 건립했는데 좀 좋은 걸로, 좀 유명한 걸로 하려고, 색다르게 좀 좋은 걸로 택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셨거든요. 만화사님이 지금까지 만약에 계셨다면은 그분의 그 성격이나 적성이 이만하면 만족하다고,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은 안 해줬을 거예요. 예, 이거 지금 이거로도 만족스럽지는 안 하셨을 거예요. 예, 항시 그 법당실 때 보면 이 승복이 아니고 작업복 있었거든요. 예, 이 작업복이고 운동하고요. 예, 작업복 장화. 월정석 장화 없이 못 쓴다고. 왜? 도량을 도자로 밀어가지고 경사가 없이 편하게 해놓으니까 비만 오면 물이 흐르질 않아요. 완전 논이에요. 전소된 자리에 맨 그 거멍 밟으면, 장화를 꾹 밟으면, 흙을 밟으면 밑에 거멍이 나무 타다 묻힌 그 거멍채, 그게 꾸르꾸르 나고, 예, 그랬었어요. 도량 안에 얼마나 그 영향을 받은지, 법당이 전소될 때 이 열을 받아가지고 탑이 그 보건불사 했잖아요. 여기가 벌겠어요. 그게 화광암이 있었는데 이쪽 한짝이 법당 쪽으로는 벌겠어요. 그래서 해체 보수를 했는데, 해체 보수할 때 안에 뭐 파문경 이런 건 쇠 붙이니까 그대로 남아 있었지만,
그 다란이경, 뭐 탐경, 기도문 이런 거는 전부가 숫구멍이에요. 새까맣게.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여기 글씨 하나라도 우리가 좀 어떻게 보존해 볼까 해고서 그 전문가들이고 학계에다가도 주문을 했고 그래 와보더니 도저히 손을 못 대서 일본서 초빙을 해가지고 와서 일본의 그 과학자들, 전문가들이 와서 보고서 자기네들도 도저히 이거를, 이 내용을 복원을 못 하겠다고 그냥 포기를 하고 되돌아가기 때문에 그걸 재만 담고 그 파문경, 뭐, 그 사리, 뭐 이런 것만 꺼내고는 다시 봉안하고 그래도 탑에다가 모형이라도 넣었죠. 여긴 지금 그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을 겁니다. 그 해체 보수할 때 일부 나왔던 것이 있어요. 예, 다 안 들어가고 앞에 탑 앞에 팔각구층 석탑 전면에 야광보살 상을요. 그 미소가 참 기가 막히죠. 그냥은 이렇게 지내다보면 몰라요. 사진에 담고 가만히 감상하려 보면요. 야광보살 상이 아주 그 어떻게 그렇게 거기서 미소가 풍겨 나오는지요. 아주 기가 막힌 작품이에요. 그 사변 때 향 올리느라고 향대로 이렇게 들었을 때 요게 누가 빼갔는지 없었어요. 여기에 군인이 또 100원짜리 동전인가 뭘 넣고는 100원으로 탁 찍었었대네요. 요 안에 들어가는 게. 이렇게 와보더니 보라 그래 보니까 있더라고. 지금은 더 이렇게 웅장하고 예 주품이가 있어요. 그땐 이래 보면은 조금 죽어도 작아도 아유 그 미소나 그 앉아서 그 탑을 향한 진신살이 탑을 향한 이렇게 그 향을 올리는 그 모습이요. 아주 미소가 풍겨요. 만화스님하고 사르비아 꽃을 하여튼 또 도량안에 나무 심는 거 좋아하시고 그러니까 저는 이중으로 저도 바빴어요. 다른 직원들 퇴근해도 저는 남아서 화단을 갖고 써요. 그러다 보니 만화스님이 좋아하시는 한해는 꽃을 좀 많이 좀 심으라 그래가지고 어떤 꽃을 심을까 그랬더니 하여튼 뭐 색다르게 한번 해봐 그래서 사르비아가 그 깨처럼 그렇게 하는 거 있죠. 그거를 전도량에 그냥 그 앞에 탑 앞에 빈 공간 없이 그냥 다 심고 다니는 통로만 놔두고 그랬더니 아주 불바다지 뭐 꽃이 만발하니까 아주 불바다예요. 그거를 같이 스님이 한 사진 하나 찍자 그래서 그거 하나 찍은 게 유일하게 하나 남아있어요. 예. 뭐 그렇게 여유 있게 사진도 좀 기념삼아 하나 좀 찍어 놓고 좀 이랬어요. 탄원 스님 글을 써준다고 몇 번 그러시는데 하나 주세요. 이러니까 아이 오늘 안 돼. 글을 쓰랜다고 내가 바로 먹 갈아가지고 붙들고 바로 쓰냐? 딱 생각하고 있다가 붓을 들어야지 붓이 돌아가는 거지. 붓을 들었다고 글을 하나 좋은 걸 준다. 바로 이게 글이 안 쓰여진다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그렇게 살면서 내가 오늘 죽냐? 네가 오늘 죽니?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있어라. 내가 글 하나 줄게. 그런데 또 이렇게 있으면 그래요. 오늘 스님께서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 어느 건가 해서 그거 찾아서 이렇게 하루 보내보고 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내가 해야 할 일이지 이건 스님이 하셔야 될 일이 아니다. 이래 보니까 일이 그렇게 한도 끝도 없네. 매일 그렇게